월요일 날 어제 한겨레신문이 특종을 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죠. 예.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 2, 3 정장에 대한 그 수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로 적용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동시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고 끝나고 나서 보복 인사하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예. 끝까지 예. 못 벗을 때까지. 아, 이거 완전 조폭이야 진짜 이거 보면. 시킨 놈들은 다 영전하고 승진하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지금 한겨레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돈봉투 만찬. 예. 그것도 완전 특종 아니에요? 그것도 내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이것도 상당히 상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적어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장급 사이에서 오간 얘기를 예. 예. 아, 그러네. 예. 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정도면 예. 당사자 아니면은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지. 뭐 부장검사나 이런 애들만 해도 모르는 일이죠,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병우가, 변찬호 광주지검장. 직접 전화한 것만 지금 알려졌었죠. 예. 그전에. 우병우가 관여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우병우 변찬호 광주지검장. 그 다음에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 예. 에게 외압을 넣어서 예. 1, 2, 3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시키지 마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 예. 어딥니까 서버 압수. 예. 서버 해경 서버.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예. 그거 니네 거기 항목이 없는 거 왜 그거 압수수색하냐. 예.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예, 예. 다시 오니까 이제 깡통만 남은 거고 예. 요거만 알려줬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뭐라 그랬냐면 난 직접 전화한 적 없다. 예. 연락한 적 없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직접 연락은 안 했어요. 그럼 우병우 훌륭한 사람이야. 직접 연락은 모르죠. 했고요. 예. 직접도 했고 또 했고. 직접은 직접도 윤대진 그 형사 2부장에게는 예. 직접 전화해서 그거는 이제 6월 초죠. 예. 2013년 6월 초에 윤대진한테 했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교신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갖고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그 예. 중단하라는 취지로 압력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거고. 밝혀진 거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까지 나왔죠.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윤대진한테? 예. 그래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나왔고 변찬호에게는? 변찬우도 예. 변찬우도 직접 전화를 해서 예. 했다는 건 나왔죠. 압력 행사했다 그런 건 나왔는데 그 외에 예. 변찬우 부분은 직접 안 하고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서 했다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김진모 통해서 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예. 거고 황교안이 또 나중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깠다는 것도 처음 그렇죠. 나온 거고. 예. 요 부분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그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고 예. 서울법대 84학번이고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죠. 예. 맞습니다. 예. 연수원도 동기고 김진모 마누라도 동기입니다. 김준모 부인도 검사예요? 판사 출신인데. 오. 예. 거기는 서울대 84 CC네? 예. 김진모가 그 유명한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여자 MB 시절에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이명박 MB 시절에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예. 민정비서가 맞아. 그때 당시에 예. 장진수 주무관과 관련돼 있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그거 하면 또 최강욱 그 부분에 전문가 대해서 아니야? 증거 은폐하고 디가우징 시키고. 증거 인멸한 장본인이었고 그러니까 서버 디가우징 해갖고 서버 예. 다 날려버리고. 예. 그거를 특히 이제 축소 은폐시키고 증거 인멸한 지시를 그러니까 김진모가 했을 거다, 총지휘했을 거라고 의혹을 사고 있었죠. 이때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김진모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가서 내 기억으로는 내가 장진수 주무관 변호인을 했었으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형식만 예.
서면 조사 형식에만 받고 전혀 마무리 입건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그만두고 그 다음 날인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을 해버린 거죠. 부산 고검장으로요? 네. 고검 차장. 고검 차장 그것도 검사장급이죠. 검사장급이죠. 부산고검 1차장. 완전 연맥인 거네. 니네가 이거 갖고 문제 삼아? 우리 바로 승진시킬게. 그때도 확실한 보훈 인사라는 얘기가 검찰 내에서는 파다했죠. 그러니까 김진모가 그걸 덮어준 대가로 검사장을 먹었다. 장진수 주무관이 그 김종익 그 민간인 사찰.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예. 그 사건의 내부 문서를 왜 청와대가 다 갈아 없앴잖아요. 예. 그거를 시킨 장본인이 예. 김진모다. 김진모라고 당시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변찬우에게는 직접 전하지 않고 변찬우하고 김진모는 무슨 관계예요? 저 둘이는 변찬우 선생은 저 18기고 예. 김진모는 19기인데 예. 변찬우는 나이가 많아요. 저기는 경북대를 나왔는데 아하. 변찬우 검사는 저 이제 저 국세청 안원국장. 국장하고 대학 동기란 말이에요. 거기도 경북대예요? 네. 아, 그 대학 안원국장한테 동기들이. 물어보면 또 잘 알겠네. 예, 둘이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전에 제가 무슨 저기 그 최순실 재산 환수 뭐 이런 거 그 공청회 이런 데 예. 가서 안원국장 몇 번 만났는데 여쭤보니까 진짜 막 그 울분을 토로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친구 만나서. 아, 변찬우. 예, 변찬우 검사장이. 왜냐면 저 일 때문에 이제 압력도 받고 말 고분고분하게 안 들었다고 나중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갑자기 좌천당하고 결국 예. 옷을 벗었으니까. 예. 변찬우 그 광주지검장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불러갖고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또 끝끝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니까 예. 황교안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불러가지고 무슨 검사장이 부하들을 통솔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이렇게 검사장이 해서. 휘하 간부들 컨트롤 제대로 못하고 휘둘리느냐. 예. 그렇게 그 화내고 질책을 해 크게 질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찬우가 또 죄송하게 됐다고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참나. 누가 죄송해야 되는지. 야, 그러니까 우선 우병우 라인에서 일단 그 변찬우에게 외압을 넣은 거는 정리가 됐네, 이제. 예. 그렇죠. 우병우가 자기 친구인 김진모를 통해서. 예. 그리고 김진모 민정비서관 출신이면 이때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예. 예. 그래, 둘이 빠꼼이네. 그렇죠.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렇죠. 서로 이게 청와대의 생리, 예. 검찰의 생리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이 이게 관여해야 될 일인데, 예. 형사부장은 조은석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식구이긴 한데, 아.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예.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 8사거든. 예. 그리고 이제 정통 이제 후배요? 예.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아.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아. 근데 우병우 입장에서는 시덥잖아. 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허.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질투하고. 예, 그런 건데 오. 원래 라인대로 하자면 형사부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김진모는 기획조정부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부장.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조정부장 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 뭐 국회, 그러게 내 기획조정이니까. 국회 대응, 예, 아.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관 업무 중에서도 국회. 예, 지 친구면서 같은 민정비서관 경험으로 사건 말아먹으면 경험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야 찬우 형한테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지. 또 김진모 변찬우는 평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연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조은석에게 이제 조은석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대검하고 광주지검하고 입장이 같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거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은석은 수사검사들이 이러니까 좀 두둔하는 편이었으니까 수사검사들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 조은석하고는 이야기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김진모는 대검에 있으면서도 예. 대검 입장이 아닌 청와대에서 하명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 우병우의 얘기를 듣고 있었고. 예. 이게 그 우병우가 예. 조은석에는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우병우도 그 검찰 대검에 대변인 되려고 맞아요. 했다가 예. 그 조은석인데 밀렸거든. 밀렸지.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고. 그 전에 검사장 되기 전에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그게 관심 종자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쟁에서 조은석한테 졌어요. 그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뭐 옛날에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라봉금 사건 등등을 해서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잘했던 건 다 저기 그 조은석이?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조은석이는 검사장 되고 우병우는 탈락되잖아요.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 먹힌 거지. 처음에 이렇게 됐죠. 황교안이 김주현 검찰국장을 통해서 그렇죠. 검찰국장이 이제 모든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야 김주현 네가 검찰국장이니까 조은석 형사부장에게 그 연락해봐. 연락했는데 조은석은 밑에 형사부장들, 밑에 형사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과실치사 적용해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김주현이 조은석한테 얘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밑에 라인이 이제 형사기획과장에 이선욱이라고 27기가 있는데. 이선욱, 27기. 이선욱이 또 조은석한테 전화를 못 하니까. 당연하죠. 조은석은 19기인데. 그러니까 대검에 그 밑에 이제 손영배 형사 이과장에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욱은 손영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고, 아까 김주현은 조은석한테 전화하는 건데, 레벨에 맞춰서 전화하는 거지. 완전히 전인망 훑듯이 이거를 했네. 저거는 하여튼 그래도 업무 파트너긴 해요.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때 저렇게 전화를 했던 지금 김주현 검찰국장은 저 뒤에 이제 서울 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가 우병우가 밀어서 중앙지검장으로 밀었거든. 근데 총장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이영렬이가 된 거지. 대타로 이영렬이 되고 저기는 대검 차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조금 더 높잖아요. 대검 차장이 고검장급입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으로 갔고 2015년 2월에 이른바 보훈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봉욱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기획과장이던 이선욱이는 지금 검찰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1과가 검찰과장이고 옛날에는 검찰 2과가 이과라고 불렀는데 그걸 지금 형사기획과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과장을 하다가 1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과장을 하다가 1과장. 검찰과장을 하는데 이번 돈봉투 만찬에서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안태근한테 저기 이영렬한테 돈 받은 과장 2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족보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야, 이거 우리가 TV를 해갖고 이거 그래픽을 띄워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냥 말로만 듣기를. 응? 말로 들으면 장점이 있어요. 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니, 근데 이 표는 너무 그거 하니까 우리가 참고로, 5월 29일자 한겨레. 세월호 수사 외압 3면 보면 이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의 기초에서 이 도표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한 25%쯤 돼. 여기에 지금 75% 살들을 붙이고 있는 중이야. 그렇습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5월 29일자 3면.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게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왜 그렇다면 검찰청법 7조예요? 검찰청 7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즉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 감독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일선 수사 검사에게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건 구체적 사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면 뭐에 처한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잖아. 검찰청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거죠. 원래 법에 정해준 권한은 검찰총장한테만 얘기하게 돼 있는데 자기 본인도 그렇고 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총장 아닌 사람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거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이 규정 취지는 법무부 장관만이 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나 법무부 장관이 간부들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뜻이라고 하면서 직접 수사에 네. 개입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규정이죠.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럼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을 법무부니까 관계없지만 황교안 장관도 불법을 했고 김주현, 이선우 이게 다 불법을 한 거예요? 공범자죠. 네, 공범자죠.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네. 네. 황교안 법무장관만 불법을 한 게 아니네. 그럼요. 다 같이 한 건데 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죠 지금. 그 김주현과 이선우군. 네. 공소장을 쓰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국장은 지가 상대하는 카운터파트가 대검은 형사부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예.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과장이 대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 사건이니까 보고를 해달라. 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필요한데 대검에서 그런 거 수집해서 알려달라.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기소해라. 이런 걸 못하는 거지.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것도 몰래. 요즘은 이제 요새는 그걸 이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죠. 옛날에는 막 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 삼을 때는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구체적 지휘 감독을. 그런데 저는 여기 이 기사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먼저 그때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검찰총장에 하고 이야기 잘 되지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고분고분하게 법무부 장관의 어떤 뜻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놔둬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주면 정권의 책임이 문제되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자기들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일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변찬을 불렀어요. 법무부에서 변찬을 불렀고 너네 왜 밑에 그 간부들을 지휘 감독 못하냐? 왜 제멋대로 날뛰게 놔두냐? 이거 자체도 불법인가요? 아니 그거야 지휘 통솔을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한 대로 사건이 안 갔다는 거니까 애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러니까 변찬을 불렀고 할 수 없는 거네 그게.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말만 떼놓고 보면은 내가 장관인데 검사장한테 그 말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황교안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법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두루뭉술하게. 그 이야기는 너 인사 때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모진 그 인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게 황교안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작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황교안도 물론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여기서 떠올리셔야 될 거는 그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해경 책임인 것처럼 언급하는 리포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길기로 화를 냈잖아요.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얘기했던 거. 그런 점들하고 시기가 겹치고 점을 겪어보면 결국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고 그건 이제 김기춘 씨가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이야 당연히 박근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영전하고 승진하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지금 한겨레 지금 두 번째거든요. 돈봉투 만찬. 그것도 완전 특종 아니에요? 그것도 내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이것도 상당히 상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적어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장급 사이에서 오간 얘기를 그러네. 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정도면 당사자 아니면은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지. 뭐 부장검사나 이런 애들만 해도 모르는 일이죠,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병우가 변찬우 광주지검장 직접 전화한 것만 지금 알려졌었죠. 예, 우병우가 관여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전화해서 그거는 이제 6월 초죠. 예. 2013년 6월 초에 윤대진한테 했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교신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갖고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그 예. 중단하라는 취지로 압력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거고.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까지 나왔죠.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윤대진한테? 예. 그래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나왔고. 변찬우에게는? 변찬우도 예. 직접 전화를 해서. 예. 했다는 건 나왔죠. 압력 행사했다는 건 나왔는데 그 외에. 예. 변찬우 부분은 직접 안 하고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서 했다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김진모 통해서 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황교안이 또 나중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깠다는 것도 처음 그렇죠. 나온 거고, 예. 요 부분,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우병우하고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 84학번이고,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죠. 예. 맞습니다. 예. 연수원도 동기고, 김진모 마누라도 동기입니다. 김준모 부인도 검사예요? 판사 출신인데, 예. 거기는 서울대 84 CC네? 예. 김진모가 그 유명한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여자, MB 시절에.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이명박 MB 시절에 2년 4개월 동안. 자, 월요일 날. 어제. 한겨레신문이 특종을 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죠. 예.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수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로 적용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동시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 내용의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러고 끝나고 나서 보복 인사하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예. 못 벗을 때까지. 이거 완전 조폭이야, 진짜, 이거 보면. 시킨 놈들은 다 올라. 우병우 변찬우 광주지검장, 그 다음에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 예. 에게 외압을 넣어서. 예. 123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시키지 마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 예. 어딥니까? 서버 압수. 서버,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그건 니네 거기 항목이 없는 거 왜 그 압수수색하냐. 예.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예. 다시 오니까 이제 깡통만 남은 거고. 요거만 알려줬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뭐라 그랬냐면 난 직접 전화한 적 없다. 연락한 적 없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직접 연락은 안 했어요. 그럼 우병우 훌륭한 사람이야. 직접 연락은 모르죠. 했고요. 직접도 했고 또 했고. 직접은 윤대진 그 형사 2부장에게는 직접